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나노젠 예방 효과가 화이자보다 뛰어나다는 뉴스 기사가 나온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 백신들 중 처음으로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관이나 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긴급 승인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에는 안정성과 효능이 확실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죠. 그러나 정식 승인은 다릅니다. FDA가 꼼꼼히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긴급 승인보다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자는 글로벌 제약사답게 승인 절차를 굉장히 빠르게 밟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2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올해 2021년 8월에 정식 사용 승인까지 받은 겁니다. 약 8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들 중에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처음입니다. 대부분 긴급 사용 승인 단계에 머물러 있죠. 조금 있으면 모더나도 곧 화이자의 뒤를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더나도 화이자와 기간상 큰 차이 없게 정식 사용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FDA 국장 대행은 말합니다. 오늘의 승인은 미국의 대중이 화이자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FDA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데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DA의 이 한마디가 짧지만 엄청난 파급력을 낳을 겁니다. FDA가 직접 화이자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FDA가 정식 사용 승인을 하면서 검증했다는 의미죠. 이제는 회의적인 사람들도 화이자 백신 접종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FDA의 정식 승인으로 대폭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을 계기로 정부, 기업, 학교 등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곳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무화할 만큼 믿고 접종해도 된다는 거죠. 긴급 사용 승인 단계에서는 의무화해서 강제 접종했다가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했을 텐데 이제는 FDA도 안전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당장엔 미국 국방부는 모든 군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FDA의 정식 사용 승인은 의무화의 근거가 될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낳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뉴욕시도 교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FDA 정식 사용 승인 발표 후에 국방부와 뉴욕시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승인이 되면서 접종 의무화까지 연결되는 흐름이죠. 화이자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매출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던 사람들도 접종 의무화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면 그만큼 백신이 판매되는 것이고 그만큼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런 비판이 가능해집니다. 화이자 백신 부작용이 우려스러워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 그러면 FDA가 정식 승인한 다른 신약들도 사용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말이죠. FDA는 화이자 심사에 전력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의 약 40% 만에 정식 승인을 해준 거라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으로부터 정식 사용 승인까지 8개월 걸렸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약 1년 6개월이 걸리는 걸 8개월 단축시킨 겁니다. 24시간 일했다고 합니다. 화이자가 제출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였다면 데이터가 부족할 때 화이자에게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면 화이자는 데이터를 모으느라 시간이 걸렸겠죠. 정식 사용 승인도 지연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연 없이 끝내기 위해 FDA는 자체 분석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제약사인 화이자가 해야 할 일도 FDA가 자체적으로 분석해버린 것 같죠. 게다가 이제 화이자는 정식 승인이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정식 승인에 따라 화이자 백신에 대한 홍보와 광고가 가능해졌고 병원에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보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하겠죠. 벌써 이름도 지었습니다. 코모너티라는 브랜드명을 만들었고 마케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백신 접종하겠죠. 이런 화이자의 뒤를 늦게나마 따라가려고 하는 게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입니다. 타겟팅하는 시장이 달라서 나노젠에게도 기회가 있죠.
그리고 나노코박스는 이번에 화이자보다 뛰어난 예방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항체 농도가 백신 접종 42일 만에 219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IgG가 등장합니다. IgG는 영어라서 어려워 보이지만 항체입니다. 항체를 면역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 거죠. 항체도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 G 유형이 바로 IgG인 겁니다. 그리고 Ig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의 혈청에 있는 면역글로불린의 75%를 차지하는 게 바로 IgG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혈청에는 많은 유형의 항체가 있을 텐데 그중 숫자가 가장 많은 게 IgG형이라는 겁니다. IgG형은 누가 만드느냐? 형질세포 플라즈마셀이 만듭니다. B세포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체는 B세포가 형질세포로 바뀐 다음에 만들잖아요. 그 B세포가 IgG도 합성하고 분비합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의 혈청에 가장 많은 IgG를 B세포가 생산해야 하겠죠. 만약 아니었다면 우리는 항체는 다른 세포가 만든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체는 B세포가 만들고 당연히 가장 많이 존재하는 IgG도 B세포가 만든다는 겁니다. 항체는 IgG 말고도 IgM, IgA도 있는데요. 이런 항체가 몸속에 남아있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항체가 생겼으면 면역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IgG가 4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느냐? 4개월 이상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와 관련된 항체는 IgG, IgM, IgA 세 가지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IgM과 IgA는 평균 지속 기간이 2.5개월로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IgG가 4개월로 더 길게 지속됩니다. IgG가 혈청에 가장 많이 존재하면서 지속기간도 더 기네요. 이렇듯 항체는 생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지속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많이 만들어지면 조금 줄어도 상당량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항체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도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나노코박스의 경우 백신 접종 42일 만에 약 219배나 IgG 항체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FDA로부터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나노코박스의 항체 농도가 219배 증가했다는 사실과 항체 IgG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뉴스 기사들을 통해 나노코박스의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나노젠은 임상 3상을 완수하고 WHO 긴급 사용 승인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